잠시만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PLC 9편입니다. 9편. 오늘 9편에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왔냐면요. 오늘은 보강입니다. 8편에서 제가 요 LS PLC 여기 보이죠, 그죠? LS PLC를 RS485로 유선으로 컴퓨터와 통신을 연결을 하고 모드버스 프로토콜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는데 그때 얘가 슬레이브가 되는 거고 마스터를 컴퓨터 윈도우에도 그 제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C샵 인폼이라는 언어를 C샵 가지고 제어하는 예제를 8편에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사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모드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일단 첫 번째 가정을 했었고, 두 번째 가정은 C샵 인폼도 잘 할 줄 아시는 분이다 이런 가정을 하고 그냥 3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드리는데 초점을 맞췄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건데 어쨌든 제 유튜브의 어떤 속성이 잘 못하는 분이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과연 그 두 가지를 안다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올바른가?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따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받은 거에 의하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이 들어가지고 8편에 했던 내용을 오늘 녹한다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편에 했던 구성을 그대로 갖추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잘 모르는 분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를 오늘 상당 부분 투입을 해가지고 과연 모드버스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C샵에서 모드버스를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는가, 그 두 개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오늘 한번 극복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을란가는 모르겠네요. 오늘 하여간 목표는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강민님이 딱 먼저 와주셔가지고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에 다른 분들은 안 들어오시네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일단 8편에서 했던 내용을 제가 그 라이브 방송 때는 자료가 없었지만 끝나고 나서 몇 개 보충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 컴퓨터하고 PLC 사이에 그 통신선을 연결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전체적인 개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요거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컴퓨터 LS PLC는 RS485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미 세팅이 돼 있고 CNET이라는 걸로 가능합니다. 근데 컴퓨터에는 요새 나오는 모든 컴퓨터에는 RS485 통신이 기본으로 되지 않아요. 산업용 PC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개인 어떤 사무용이나 뭐 어떤 형태로든지 컴퓨터에는 RS485 통신이 안 된다. 그러므로 컴퓨터에 RS485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얘였습니다. RS485 to USB 모듈. 네이버에다가 똑같이 치면 똑같이 생긴 거 몇백 원 하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USB에 딱 꼽는 순간 내 컴퓨터는 RS485 통신이 가능하고 PLC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때 LS PLC에는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돌릴 수 있는 게 이미 프로그램이 안에 그 내장이 돼 있고 컴퓨터에는 내장이 돼 있냐면 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만드는 데에 프로그램 코딩이 들어가니까 개발 언어가 필요하겠다, 그죠?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녹한다는 C샵 윈폼으로 할 것이다 라고 8편에서 말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했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컴퓨터에 이 RS485 USB를 USB에 팍 꼽고 그 다음 선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선의 길이는 일단은 뭐 근거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모듈에 컴퓨터에 꼽는 이 모듈에 딱 뒤집어 보시면 조그맣게
A라고 써놓은 부분하고 B라고 써놓은 부분 두 개가 있을 거예요.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입니다. 선을 길게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 LSPLC에 플러스라고 된 자리에 요거는 지금 어디를 확대한 거냐면 요 제가 마우스를 가리키는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A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꽂아주면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일단 이 그 나머지 과정은 구편에서 새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RS485 통신이라는 거하고 모드버스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RS485와 모드버스란 과연 무엇인가? 1번 RS485 통신은 통신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통신 어떻게 통신을 할 거냐예요. 이 RS485 통신이라는 것은 송신단과 수신단의 통신선이 몇 개냐, 통신할 때 사용하는 전압이 몇 볼트이냐, 통신할 때 사용하는 뭐 그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죠? 주파수라 그러나요? 통신 간격이 얼마냐? 뭐 통신할 간격이 통신할 때 펄스의 간격이 얼마냐 등등의 물리적인 통신을 약속해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해놓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디바이스가 통신을 하는데 RS485 통신을 하겠다라고 하면 양쪽이 다 RS485 통신을 하겠다라고 통신선을 연결하면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 단에는 자기 스타일로 RS485 통신을 하고 이쪽 단에는 G 스타일대로 하면 통신이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니까 딱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RS485 통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 표준대로 디바이스가 만들어진다면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RS485 통신이라는 것은 통신이 가능한 통신 선로를 만드는 것이고 이 RS485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뭔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RS485 통신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PLC를 지금 제어를 하는 개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보냈을 때 얘가 제어될 것인가? 명령, 커맨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에서 이 PLC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램프 한 개밖에 없어요. 램프를 껐다 켰다 밖에 하는 그 일밖에 안 해요. 그러면 컴퓨터가 보내주는 신호는 생각보다 간단하겠죠. 뭐 턴온이라는 신호를 하나 보내주고 턴오프라는 신호를 정의를 해가지고 끄는 거를 뭐 숫자 0이라고 정의를 하고 켜는 걸 1이라 정의를 해가지고 0, 1, 0, 1 이런 식으로 보내면 LED가 램프가 온오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가 LSPLC나 기타 컴퓨터가 제어해야 할 디바이스는 명령어 체계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얘가 PLC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잖아요. PLC의 P가 뭡니까? 프로그래머블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제어를 하는 그런 복잡한 친구인데 단순히 외부에서 그 원격 제어한다는 그 개념에서 단순한 명령만 가지고는 얘를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복잡한 명령어 체계가 필요한데 그게 오늘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게 모드버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어해야 할 명령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적용한다. 그럼 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부터 그냥 누가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던 건데 그게 대중화돼가지고 너도 나도 쓰고 어떻게 산업표준 비슷하게 된 거다.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전적 의미는 다 무시하시고 우리가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따지자면 대부분의 산업용 장비에서 RS232나 RS485 통신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모드버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용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RS485라는 거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 선로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고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주고받는 데이터 명령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게 모드버스다. 그럼 조금 이따가 제가 뭐가 모드버스라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감을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 PC에서 PLC 쪽으로 그러니까 로우 레벨 통신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안 적을랜다. 그냥 일단 요렇게만 적어 놓을 테니까 자세한 것은 한번 그 검색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충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중점 사항은 RS485 통신하고 모드버스하고는 다른 겁니다. RS485 통신 위에 올라가는 게 모드버스고 그 통신이 RS485가 아니라 RS23이면 RS23이 통신 위에서 모드버스 프로토콜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현존하지 않았던 새로운 통신 방식이 생겼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통신 방식을 노칸다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보죠. 그럼 노칸다 프로토콜은 두 개의 디바이스 사이에 통신선을 100개를 연결하고 통신하는 고속통신 방식이에요. 그런 게 하나 개발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통신 방식을 통해서 디바이스 두 개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위에 올라가는 뭐를 주고받을지를 결정하는 프로토콜이 지금 모드버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지금 막 천둥 치고 난리 났는데 소리 들리시나요? 7번. 여러 대 디바이스끼리 통신선을 연결하고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결정하는 게 현재 모드버스의 역할이다. 아이고, 춘택님 반갑습니다. 이빠로 와주셨고요. JAE님, 제님이라고 읽어드리면 되나요? 반갑습니다. 3빠로 와주셨고요.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주성님 반갑습니다. 회원가입을 3개월 유지하셨다라고 공지가 떠있네요. 좋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진환님 반갑습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는 어떤 상태냐면 PLC하고 컴퓨터 사이에 RS485 통신선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드버스 프로토콜이 뭔지를 이해를 해가지고 모드버스 프로토콜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우리가 RS485 통신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RS485 통신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론적인 거,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상에 이걸 어떻게 쓰겠냐, 그거에 대한 건데요. 1번, PC와 PLC 사이의 RS485 통신이 가능해진 상태이다. 맞다, 그죠? 그럼 이때 기본적으로 호스트 장비와 슬레이브 장비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이때 한 대의 마스터와 여러 대의 슬레이브로 RS485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RS485 통신은 1대-N 통신입니다. 마스터 장비 한 대와 슬레이브가 여러 대인데, 오늘 시연은 1대1처럼 보이겠지만 PLC 장비가 컴퓨터에 여러 대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 방식이 중요해요. 통신 방식이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 방식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주고받고, 우리말로 하면 주고받고인데요. 마스터 장비가 그 특정 슬레이브에게 지금 여기서 마스터는 PC가 되는 거고 슬레이브는 PLC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슬레이브는 PLC예요. 그러면 마스터 장비가, 컴퓨터가 어떤 특정한 슬레이브에게 명령을 전송하면 그 특정된 슬레이브는 반드시 마스터에게 응답을 보내줘야 돼요. 응답을 보내주어야 한다. 그럼 요때 이 명령을 리퀘스트라고 부릅니다. 리퀘스트. 그리고 응답은 우리말로 응답이고 영어로 하면 리스폰스다, 그죠? 그러니까 마스터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특정 슬레이브라는 거예요. 특정 슬레이브. 그 마스터, 그러니까 여러 대의 슬레이브가 있는데 마스터가 특정한 슬레이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너 나한테 응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 값이 존재하고 PLC에서는 국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PLC에서 국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대1 통신에서 마스터가 자기 자신을 구분하기 위한 아이디 값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네트워크의 마스터를 포함한 RS485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은 침묵 상태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침묵 상태라는 게 수신 모드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모드로 다 RS485가 전환이 돼 있어요. 그리고 RS485 통신은 완전한 이중 통신 방식이 아니에요. 요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은 직접 검색해서 보충해 나가세요. 제가 RS485 통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오류가 있거나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은 스스로 검색을 해가지고 알아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 전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RS485 통신은 양방향 통신이 아니라 그거를 전문용어로 반이중 방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이중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러니까 이 반이중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무전기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전기 사용하실 때 그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고 말하면 버튼 누르고 있지 않은 상대방한테 목소리가 전달이 돼요. 그리고 자기 말한 다음에 오바하고 손을 놨죠. 그럼 반대쪽에서 그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손을 놓고 있는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버튼을 누르면서 말을 하면 주고받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송수신이 불가능한 통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데이터를 보낼 때는 다른 쪽에는 수신 모드여야 되고, 저쪽이 송신을 하고 있으면 나는 수신 모드여야 데이터가 주고받아진다. 그렇다면 RS485는 1대 N 통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한 대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저 큰 방 안에 선생님 한 명하고 학생 10명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마스터고 학생 10명이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네요. 노드입니다. 네트워크 상의 노드예요. 그럼 지금 RS485 통신이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반이중 방식이 적용됐다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규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 막 소음이 심해서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방에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모든 대화의 시작은 선생님에 의해서 출발되는 거예요. 마스터에 의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번호가 1번인 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너 오늘 있었던 일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말을 하겠다, 그죠? 그러면 번호가 2번인 학생, 국번이 2번인 학생, 자, 너 이번에 얘기를 해봐라. 오케이. 그럼 번호가 1번인 학생이 너 어떻게 뭐 필요한 거 나한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명령 체계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돼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에서는 기본적으로 침묵이 원칙이고 반이중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 마스터에서 출발을 해서 슬레이브 쪽으로 갔다가 그 해당되는 국번을 가진 슬레이브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것만 인지를 하시면 아무런 어려울 게 없습니다. 됐죠? 차희님 반갑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가 참고 자료를 3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모드버스 프로토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C# 윈폼을 이용해서 모드버스 마스터를 구현할 때 nModBus4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가 모드버스 프로토콜은 표준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이전에 로우 레벨로 모드버스 프로토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프로토콜 자체를 우리가 한번 극복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 번에 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이야기라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주소 체계에 대해서 조금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 모드버스와 PLC의 주소 체계. 자, 새로 할게요. 자, 1번. PLC에서는 내부의 여러 영역에 걸쳐서 메모리가 지정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M 영역, 뭐 P 영역, K 영역,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출력할 때 사용하는 뭐 %IX 0.0.0, 뭐 %QX 0.0.1 등등 이런 것들. PLC 내부 자기가 사용하는 메모리 그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드버스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체계도 이걸 뭐라 쓰면 좋을까? 모드버스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체계와 PLC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체계는 메모리 주소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LC가 원격 제어를 당할 건데요. 그 원격 제어를 당할 건데 PLC 내부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메모리 주소 있잖아요. 마스터는 얘 메모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마스터가 슬레이브 내부의 메모리 뭐 얘가 뭐 M 1번지에 뭐 어떤 변수를 쓰는지 아니면 뭐 IX 뭐 쓰는지 그런 거에는 마스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장비는 슬레이브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원격 제어를 하려면 그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간에 메모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메모판을. 그 메모리 간에 호환을 해주는 매핑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는 어드레스 맵이라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드버스 프로토콜 마스터 장비가 사용할 그 주소와 PLC의 실제 그 물리적 주소 사이의 변환 관계를 정의한 것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에서는 어드레스 맵이라 부릅니다. 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 맵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 맵이란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의 메모판 같은 것이다. 마스터가 슬레이브의 어떤 특정한 메모리에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가?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변환 관계가 어드레스 맵인데요. 마스터 장비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모드버스 프로토콜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 통신하기 이전에 어떻게 이거를 변환할 건지를 미리 약속을 하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마스터 장비는 슬레이브의 주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0번 주소에다가 뭔가를 쓰라고 하면 네가 0번 주소에 해당되는 물리 주소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가 알아서 제어를 해라.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맵이라는 것은 슬레이브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드레스 맵은 슬레이브의 정의가 된다. 그러면 이 슬레이브라는 건 현재 PLC니까 PLC 내부의 어드레스 맵이 세팅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마스터님이 요청을 보낼 때 구체적으로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너 %IX 0.0.1에 뭐를 제어를 해라. 이런 스타일이 모드버스가 아니라, 자, 0번 주소에다가 뭔가를 쓰라 라고 하면 0번이라는 걸 PLC가 받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번에 해당되는 나의 물리 주소가 뭐지? 매핑 테이블을 한번 볼까? 어드레스 맵을 딱 봤더니 0번 주소가 내 실제 물리 주소 %IX 0.0.1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0.0.1을
그 제어 신호를 받아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요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PLC에 그러니까 슬레이브의 어드레스 맵이 정의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할 것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 지금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PLC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절차, 간단한 절차를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1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PLC에 메모리 같은 거를 할당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LC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입력한다. ST 언어로 작성할 거예요. 어쨌든 PLC에서 뭔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프로그램은 하나 필요하니까 그 다음 CNET 설정을 할 거예요. CNET 설정을 해서 RS485 통신을 하겠다 이 말이죠. RS485 CNET 설정을 해서 RS485 통신을 모드버스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뭘 하려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지? 자, 잠깐만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 2번 CNET에서 PLC에서 그 모드버스 통신 설정할 때 CNET 설정상에서 그 어드레스 맵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는 그 LSPLC를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XG5000상에서 그게 GUI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클릭 몇 번이면 그 메모리 설정이 이렇게 완료가 되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해야 되는 단계를 생각해 보건데 PLC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사용할 메모리를 정의를 한 다음에 어드레스 맵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네. 지금 실제로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LSPLC의 %QX 0.0.1 출력단 1번이 제일 첫 번째 거죠, 그죠? 여기에 램프를 한 개 연결하고 마스터 장비에서 모드버스로 그 온오프 할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럼 요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QX 0.0.0 이거 마스터 장비는 관심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용어가 달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가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7번 PLC에서는 잠깐만요. 내가 뭘 말하려다가 이렇게 됐지? 잠깐만요. 뭘 말하려다가 제가 저거를 켰죠? 용어가 다르다고 하면서 이걸 쓰려고 했는데 뭐를 내가 여기 쓰려고 했지? 이게 정신적인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여기 뭐 쓰려고 했지? 그거 쓰려고 했구나. 자. 알아냈습니다. 자, 잘 보세요. PLC에서는 1비트를 한 개의 접점을 제어할 때 비트라는 용어를 쓴다. 비트라고 그래요. 1비트. 그리고 뭐 %IX 할 때 그 X가 비트를 표현하는 어떤 심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비트의 그 저장 공간을 워드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1워드는 16비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접점을 제어할 때는 비트, 그게 1비트인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트가 16개 모인 게 1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워드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은 16비트가 동시에 움직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접점 하나를 딱 제어를 한다고 할 때는 비트 단위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약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퍼센트 ix 0.0.0 m으로 할까요? mx 0 이런 식의 그 데이터고 이 워드라고 된 것은 퍼센트 m w 0 요렇게 표현된 거. 이거는 16비트짜리고 요거는 1비트짜리다. 그런데 모드버스에서는 한 개의 접점을 코일이라고 불러요. 코일이라고 하고 16비트 저장 공간을 레지스터라고 표현합니다. 레지스터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비트라는 게 모드버스에서는 코일이다. 워드가 레지스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워드가 PLC에서는 워드보다 2배 큰 게 더블 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드 위에 D워드라는 게 있어요. 얘는 16비트고 얘는 32비트고 그리고 롱워드라고 된 것도 있어요. 맞나? 롱워드. 얘는 64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워드의 2배가 더블워드고 더블워드의 2배가 롱워드인 거예요. 그럼 이 관계에서 봤을 때 얘가 모드버스에서는 레지스터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얘는 모드버스에서는 없어요. 모드버스는 16비트는 32비트는 16비트가 그냥 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레지스터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레지스터가 4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는 혼동이 있습니다. PLC에서 16비트짜리 워드 그 저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모드버스에서 레지스터를 그냥 읽어오면 그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LC에서 D워드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모드버스 장비에서는 그게 레지스터 2개가 사용된 개념이기 때문에 모드버스 2개를 가지고 와서 합쳐가지고 원래 숫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롱워드인 경우에는 64비트인데 PLC에서는 64비트짜리 메모리 할당해가지고 쓰면 돼요. 근데 마스터는 얘가 뭐 롱워든지 D워든지 워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제가 레지스터 4개를 쓰고 있구나. 그 레지스터 값 4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PLC에서 사용하는 형태에 맞게 가공을 해가지고 쓰는 방식입니다. 이거 너무 앞서 나간 설명인 것 같네요. 이런 얘기들은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 용어가 PLC에서는 비트라고 접점을 부르고 모드버스에서는 코일이라 그러더라. 그리고 PLC에서 레더 로직 할 때 코일이라는 용어를 또 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코일이라는 게 모드버스에서 코일이 하나의 비트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저장 공간은 워드가 16비트가 레지스터고 그게 워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더블 워드는 레지스터 2개, 롱 워드는 레지스터 4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요 예제를 이 예제를 제가 라이브러리를 사용 안 하고 C샵에서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사용 안 하고 로우 레벨 통신을 한번 제가 실제 그 매뉴얼 상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제가 직접 구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그 기능이 모드버스 프로토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지금 접근하기 쉬운 라이트 싱글 코일이라는 걸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싱글 코일. 그러면 여기 용어에서 딱 향기가 느껴져야 돼요. 라이트. 자, 1번. 라이트라는 것은 마스터 기준이에요. 데이터 방향이 마스터가 슬레이브 쪽으로 보내준다.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쓰기 작업을 하겠다는 의미. 됐죠? 라이트. 그리고 싱글 코일. 싱글 코일은 슬레이브의 접점 하나를 컨트롤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요 라이트 싱글 코일이라는 거는 마스터가 슬레이브를 컨트롤하는데 접점 하나를 지금 뭔가를 제어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눌러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보면 안쪽에 여기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보이죠? 위쪽에 있는 게 마스터가 슬레이브 쪽으로 보내주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게 슬레이브가 마스터 쪽으로 응답하는 예시입니다. 그 다음 좌측에 있는 게 있고 우측에 있는 거 있는데 얘는 무시하십시오. 오른쪽 표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요 가운데 RTU라고 된 거 이게 관심 대상이에요. 그럼 제일 위에 보시면 슬레이브 어드레스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죠. 이 표를 내 슬라이드로 가져가야 되겠다. 자, 요거 제가 라이트 싱글 코일 요거 이전에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딱 가지고 가서 제가 한글로 바꿔보죠.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열 삭제. 이 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좀 크네. 좀 크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군요. 자, 요 헤더라고 된 거는 논이라고 돼 있으니 이거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없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없는 거랑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슬레이브 주소 국번입니다. 국번. 그리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펑션 코드. 자, 그다음 이게 코일 주소. 여기도 코일 주소인데요. 중요한 게 코일 주소가 16비트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코일 주소가 상당히 어렵다 그죠? 자, 코일 주소는 16비트로 작성하고 8비트씩 나누어서 입력한다.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8비트, 여기 아래쪽에 8비트 합쳐서 16비트고 요거 자료형은 PLC의 워드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unsigned int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얘가 상위 비트, 얘가 하위 비트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데이터는 그 지금 접점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접점을 하이로, 그러니까 하이로 한다. 접점을 하이로 할 때는 0x FF00을 전송하고 로우로 할 때는 0x 0000을 전송한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16비트로 보내는 거예요. 8비트 두 개. 그럼 여기서 데이터의 하이로우 돼 있잖아요. 그럼 이 FF00이라는 것은 켜기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켜기 작업. 그럼 여기 펑션 코드는 5번 고정입니다. 라이트 싱글 코일의 펑션 코드가 5번이기 때문에 얘는 고정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국번이 11번으로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LSPLC 국번을 1번으로 할 거예요. 그럼 얘는 1번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데이터는 이게 쓰기 작업이고 켜기 작업이고 요 FF라고 된 거를 0으로 보내주면 끄기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코일 주소를 나중에 뭘로 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실제 쓸 건 아니니까 이대로 두고 나중에 PLC 코드에 어드레스 맵하고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있는 거 요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해요. 요 이제 다 필요 없는 거고. 자, 행삭제.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2바이트는 체크썸이에요. 16비트짜리 체크썸이고 CRC16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체크썸의 목적은 뭐냐면요. 통신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변조가 될 염려가 있잖아요. 변조가 되거나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러 검증을 위해서 CRC16을 사용한다. 그럼 이 CRC16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요. 얘가 CRC입니다. CRC. 그리고 요 한 칸 한 칸이 1바이트예요. 8비트입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바이트다 그죠? 요 6바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곱하고 나누고 찢고 뽑고 해가지고 두 개의 숫자, 대표되는 두 개의 숫자를 계산을 해내요. 데이터 6바이트를 9번부터 데이터까지 총 6바이트를 어떤 수식이 있습니다. 어떤 수식에 의해서 그 대표되는 16비트 정수를 계산해낸다. 이게 CRC16입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느냐? 상대방 디바이스가 수신한 다음 본인도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9번부터 데이터까지를 어떤 수식, 동일한 수식입니다. 어떤 수식에 의해서 16비트 정수를 계산한 다음 마스터에서 보낸 CRC16과 자기 자신이 계산한 CRC16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에러가 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자기도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수식이니까 똑같은 CRC16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통신하는 와중에 어떤 노이즈나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데이터의 변형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받은 데이터는 드랍 되겠죠. 되거나 아니면 에러를 리스폰스 해주는 거예요. 나 잘못된 데이터 받았는데요. 제대로 된 거 좀 주시죠. 이런 형태로.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전부 다 보시면 16비트로 나눠져 있어요. 요것도 16비트고 요것도 16비트인데 얘는 데이터의 상위 비트입니다. 데이터 상위 비트, 데이터 하위 비트. 근데 얘는 CRC16은 순서가 반대예요. CRC16은 순서가 그 데이터 오더가 그 하위 비트 상위 비트 순으로 전송한다. 그러니까 얘가 요 하이라고 된 게 상위입니다. 상위 비트, 하위 비트.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CRC16을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우리 손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 가지고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CRC16을 계산해주는 사이트 링크 걸어놨으니까 조금 이따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낸 지식을 가지고 제가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 C샵을 이용해서 PLC를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LC에 먼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새 프로젝트. 이그젠플. 잠시만요. 내가 예제를 어떤 형태로 만들었었지? 잠깐만요. 저게 어디 저장이 돼 있지? 너무 깔린 게 많아가지고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XG5000 프로젝트가 어디 저장돼 있죠? 열기 해보면 알 수 있을라나? 그렇네.
C 드라이브 안에 들어있었네. 이그젠플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자, 그러면 이그젠플 9-1입니다. 언어는 ST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변수 하나가 일단 필요해요. 변수는 이름을 더미라고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변수에 사용 안 할 겁니다. 타입은 부울이고 메모리 할당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코드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어있는 코드가 필요함.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더미 펄스. 더미라는 변수에 펄스를 대입한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최소한의 코드가 한 개 필요 있어야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이게 C넷 설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 C넷 더블 클릭하시고, RS232는 안 쓸 겁니다. RS485 쪽에 통신속도 9600에 국번, 모드버스 주소잖아요. 그죠? 1번으로 세팅하고, 채널 리번이 이제 요 RS485니까 채널 리번을 모드버스 RTU 서버라고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드버스 설정을 가셔가지고 일단 지금은 여기 있는 그대로 세팅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 세팅된 게 이게 일종의 지금 어드레스 맵을 세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의 의미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것의 의미가 비트 읽기 주소, 비트 쓰기 주소, 워드 읽기 주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워드 쓰기 주소. 그럼 이게 %ix 0.0.0이고 %qx 0.0.0이고 %mw 0이고 %mw 100이다.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거 각각이 지금 어떻게 세팅이 되는 거냐면, 자, 지금 이 작업은 요 비트 읽기 이 작업은 이거 어떻게 쓰지? 요 작업은 요 아래에다가 적을까? 자, 모드버스를 통해서 읽기 작업을 할 때 코일의 주소가 코일의 0번지 주소가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잠시만, 이렇게 하면 주소가 어떻게 매핑이 되지? 일단 제가 정확하게는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적어놨고 나중에 아니면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읽기 작업할 때 코일의 0번지 주소가 몇 번인가? 자, 그럼 요거는 모드버스를 통해서 쓰기 작업을 할 때 코일의 0번지 주소가 몇 번인가?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는 모드버스를 통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읽기라는 게 코일을 말하는 거죠. 코일 읽기 작업. 얘는 코일 쓰기 작업. 그 얘는 레지스터 읽기 작업을 할 때 0번지 주소가 몇 번인가? 마찬가지로 모드버스를 통해서 레지스터 쓰기 작업을 할 때 0번지가 몇 번인가?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작업이 쓰기 작업이잖아요. 쓰기 작업을 할 때 이 코일의 0번지가 %qx 0.0.0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램프를 연결할 자리가 %qx 0.0.0 자리니까 요 자리가 결국 코일 0번지가 되는 겁니다. 인지됐나요? 나머지는 지금 안 쓸 거니까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쓰니까. 자, 현재 PLC의 C넷 설정입니다.
Cnet 설정. 그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는 안 쓸 거고 지금 이것만 쓸 거니까 이것만 지금 쓸 건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모드 버스에서 라이트 싱글 코일을 할 때 주소 0번이 %QX 0.0.0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주소 0번이 %QX 0.0.0번이고 나머지는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 지점이 여기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자 주소가 코일 주소가 1번이라면 저 PLC 메모리도 한 개 옆으로 가는 거예요. %QX 0.0.1이 되고 2번이라면 %QX 0.0.2에 해당된다. 골드지님 반갑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 방금 여기서 설정할 적에 비트 쓰기 시작 주소라는 게 시작 주소라고 돼 있잖아요. 시작하는 주소 0번지가 여긴 거고 그 뒤에는 내가 적은 숫자만큼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확인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것의 목적은 제가 라이트 싱글 코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QX 0.0.0에 있는 램프 한 개를 온오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연결 방법은 이미 여기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LC에 램프 하나를 연결하는데 IO-링크 저 인터페이스 단자대에 A11번에다가 연결하고 그 주소가 %QX 0.0.0이더라. 이거는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업로드 할 건데요. 통신선은 이미 컴퓨터하고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을 올려가지고 램프 연결하고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얘를 한번 제어를 해보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는 편하게 쓰려고 사용하는 거고요. 라이브러리 안 쓰고도 모드버스는 제어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다는 것의 의미가 알고 있을 때 안 어렵다는 거고 모르는 단계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자 이제 전원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그죠? 자 그럼 PLC에 Cnet 설정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접속하고 쓰기. 그럼 지금 이 PLC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친구죠.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원격 제어만 당하는 애입니다. 자 런 모드 해놔야 되니까 런 모드 된 거 확인하고 이제 접속 끊고 제가 USB USB 포트가 여유분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요. PLC 업로드하는 USB를 뽑아서 RS485 USB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뽑았다 꽂았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접속을 끄는 겁니다. 자 이제 RS485 연결하죠. 이거 아닌데 엉뚱한 걸 꽂았네. 자 그리고 현재 녹한다는 RS485 그 모듈이 컴퓨터에 어디 그 포트에 잡혔는지는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여기 어디다 메모를 해놨지. 갑자기 좀 답답 증세가 나오네. 자 그럼 현 상황에서 녹한다는 RS485 USB 모듈이 COM6번에 할당됨.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COM 6번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저 C# 들어가겠습니다. 자, C#. 자, 이 프로젝트 만드실 때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시고 윈도우 포맵이라고 된 거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요거는 함정입니다. 윈도우 포맵 .NET 프레임워크 반드시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찾으셔가지고 PLC 9-1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라이브러리를 안 쓰는 버전으로 기본 규칙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근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아니다. 여기다 쓰면 되겠네. 자, 기본적으로 쓰기 작업을 할 때는 슬레이브가 응답하는 데이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읽기 작업을 할 때 마스터가 슬레이브에 있는 어떤 값을 가지고 올 때 그때 받아오는 값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쓰기 작업을 할 때는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응답하는 데이터 자체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응답만 온다면 오케이. 내가 어떻게 제어하라고 했는데 그 제어가 응답이 제대로 된 응답이 왔다면 그냥 오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버튼 2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램프 온이라는 명령이 전송되도록 할 거고, 이 버튼을 누르면 오프를 보낼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덩그러니 해놓으면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시리얼 포트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시리얼 포트 보이죠?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거는 논 비저블 컴포넌트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 경계선 위쪽으로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아래쪽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C샵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버튼을 한 개 더 만들죠. 접속하는 버튼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자, 요 버튼을 누르면 C샵이 PLC와 연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LS PLC와 연결. 나중에 라이브러리는 이런 작업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니까. 그 다음 이거를 보내면 이제 리퀘스트가 가고 응답하는 데이터를 또 수신을 해야 되니까 결과는 리치 텍스트 박스로 출력하겠습니다. 리치 텍스트 박스. 메모장 같은 거죠. 멀티라인이 되는 텍스트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LSPLC와 연결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클릭 이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C샵은 이벤트 베이스로 돼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뭔가를 한다. 이 부분에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 PLC와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시리얼 포트에 포트 네임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현재 포트 네임은 저는 COM6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 걸로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시리얼 포트 1에 오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지금 이 명령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나 안 먹혀 들어갔나 사람한테 피드백은 줘야 되니까 팝업 창을 하나 띄워가지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알려주도록 하죠. 자, 메시지 박스 .show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COM 6번으로 세팅하고 포트를 개방해라. 지금 6번 포트에는 그 LSPLC의 RS485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개방하라 하면 PLC와 결국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OK라는 팝업을 띄움으로 해서 요 이제 버튼이 눌려졌다라는 것을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을 딱 눌러보시면, 자, 누르면 OK라는 팝업이 뜬다 그죠? 얘가 떴다는 것은 지금 RS485 통신이 활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램프 ON이라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RS485 통신을 통해서 모드버스 그 라이트 싱글 코일 프레임을 전송할 거예요. 지금 할 작업은 뭐냐면 코일 주소 0번에 쓰기 작업을 할 건데 켜는 신호잖아요. 그럼 아까 그 데이터를 우리가 참고를 해보건데 국번 1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되는데요. 자, 바이트 배열입니다. 배열 이렇게 하고, 자, 나의 어떤 커맨드 cmd는 배열인데 첫 번째는 국번이에요. 0x01 16진수로 적겠습니다. 이게 10진수로 하면 1과 같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와야 되는 바이트가 펑션 코드, 이거는 고정입니다. 0x05 펑션 코드.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코일의 주소를 16비트로 적어야 되는데요. 요 지금 주소가 0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바이트 다 0인 거예요. 0x00 0x00. 그럼 이것의 의미가 이게 국번, 이게 펑션 코드는 FC라 쓰겠습니다. FC 펑션 코드. 그럼 이거 두 개가 이제 주소죠. 코일 주소 0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데이터 두 개가 들어오는데 이거 설명해놨다 그죠? 켜는 거면 FF00이고 끄는 거면 04개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 거는 0xFF고 두 번째는 0x00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제어 명령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두 개가 더 들어가요. CRC 값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CRC 값, 요 앞에 있는 6바이트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에 있는 값들이 막 서로 바뀌게 된다면 CRC16도 항상 고정적인 값은 아니겠다 그죠? 근데 이 지금 작성된 이 값을 기준으로 손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임의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요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자, 세팅을 잘 보셔야 돼요. 인풋을 헥스로 하겠습니다. 인풋은 헥사. 그 다음 아웃풋도 헥사입니다. 인풋 헥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이 16진수를 앞에 0x하고 콤마를 다 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데이터만 줄줄줄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숫자 두 개가 1바이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죠? 얘를 여기 안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CRC16을 눌러줘요. 아래쪽에 쫙 보시면 CRC16 모드버스 보이죠? CRC16 모드버스에 0x3a8c라는 값이 CRC16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CRC가 오이씨 왜 이래 되냐, 0x3a8c인데요 3a가 하이고 8c가 로우입니다. 3a가 위에 있는 거고 8c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요 CRC는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CRC는 다른 거는 다 상위 하위 순서인데 얘는 하위 상위 순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0x8c가 되고 여기가 0x3a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8개의 명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명령을 RS485 통신을 이용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내는 명령이 아까 시리얼 포트 만들어놨죠? 시리얼 포트에 라이트 쓴다, 보내겠다라고 하고 cmd라는 바이트 배열이 있는데 그거 0번부터 해가지고 총 8개를 전송하라 이 말입니다. cmd라는 배열에 0번부터 총 8개를 전송하라. 전부 다 보내라 그 말이죠. 8개짜리 이거를 전부 다 보내라.
그럼 이렇게 보내면 이게 전송이에요. 리퀘스트입니다. 그럼 RS485 통신은 반드시 리스폰스를 보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응답은 여기 뒤에 바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언제 응답해줄지 모르니까 이 응답도 이벤트로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얼 포트 누르시고 번개 모양 누르시면 데이터 리시브드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것도 더블클릭. 이건 뭐냐면 PLC가 응답을 보내주면 여기가 실행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읽기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읽는 데이터도 아까 저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보시면 쓰기 작업할 때 모양이 이렇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CRC 포함 8바이트를 보내주면 되더라. 그럼 응답은 몇 개가 오는 것이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응답 데이터가 길이가 8로 라이트 싱글 코일은 주고받는 데이터 길이가 고정입니다. 그런데 가변적인 것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 원리를 알아보는 것은 이 간단하게 라이트 싱글 코일하고 뭐 쉬운 것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응답되는 데이터가 8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 리시브라고 하는 바이트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8개짜리 이제 여기다가 받으면 되죠. 응답이 와서 여기가 실행됐으니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시리얼 포트에 자 리드 리시브라고 하는 배열의 0번부터 총 8개를 읽어 드려라 이 말이죠. 읽어라 이 말입니다. 읽어라. 그럼 읽은 데이터를 이제 그 반복문을 돌리면서 그 리치 텍스트 박스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복문을 돌리죠. i는 8개니까 8바퀴 회전을 빡 시키면서 자 그 전에 리치 텍스트 박스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클리어 해주고 깨끗하게 지워주고 자 리치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는 이거 어떻게 하지? 자 리시브에 i 번째 거를 그 16진수로 출력을 해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to 스트링에 x라고 하면 아마 16진수로 출력이 될 거예요. ex x 그리고 자 중간에 콤마 끼워주고 다 하고 나서는 자 요거는 계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결과를 그냥 단순히 출력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니까 기능적인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게 그 쓰기 작업이 수신부죠, 그죠? 수신부고. 그럼 여기 요 버튼 오프 버튼은 여기서 뭐가 변화가 될 것인가? 여기 FF00이 켜는 작업이니까 0을 4개 보내주면 끄기 작업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근데 이렇게만 하고 땡이 아니라 요거 값이 바뀌었으니까 CRC 값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자 그럼 요 FF 2개가 00으로 바뀌었으니까 00하고 CRC16 눌러보면 CACD라고 나오죠? CACD. 그럼 얘는 반대니까 CDCA가 되겠죠. CDCA. 요렇게 보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C# 프로그램을 켜고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PLC 쪽에는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누르고 OK 떴다, 그죠? 그럼 제가 이거를 누르면 일단 램프가 켜져야 될 것이고 PLC가 보낸 응답이 요 아래쪽에 떠야 됩니다. 한번 눌러보죠. 켜졌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온 응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응답이 가지는 의미 한번 보죠. 1번, 9번입니다. 5번, 펑션 코드, 코일 주소, 켜기 작업. 그러니까 라이트 싱글 코일은 응답이 뭐냐면요. 마스터가 보내준 데이터 8바이트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게 응답인 거예요.
나 제대로 켜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램프 오프 한번 눌러보죠. 꺼졌죠, 그죠? 그리고 온 응답. 다르다, 그죠? 요거 두 개가 켜고 끄는 명령이고 요거 두 개가 CRC라는 거를 인지를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라이브러리 안 쓰고도 온오프 할 수가 있더라. 근데 지금 뭐 라이브러리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작업을 좀 더 편리하게 가자 이거예요. 우리 매번 할 때마다 매번 쓸 때마다 뭐 바이트 주소가 뭐고 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CRC도 계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수신받은 데이터도 뭐 어떻게 할 건지 또 결정도 해줘야 되고 상당히 번잡스럽기 때문에 자 예제 1번은 이렇게 구현을 하고 예제 2번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예제를 점점 불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장해 놓고 이것도 자, 예제 2번으로 바꾸고 자 이제 예제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제 2번은 이거를 똑같이 하는데 이거 자료를 어떻게 만들지? 똑같이 하는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싱글 코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인가?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면 되겠다, 그죠? 자, 이거 지금 제가 예제를 9-2로 복사를 하긴 했지만 똑같은 코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새롭게 업로드는 안 하겠습니다. 뽑았다 다시 꽂기 귀찮으니까. 이제 대신 C# 코드는 이번에 라이브러리 쓰는 버전으로 왜 새 프로젝트 눌리면 되는데 껐네요. 멍청이. BLC 9-2 자, 얘는 기본적으로 추가해줘야 될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누르시고 누겟 패키지 관리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집 피해 없냐고요? 비가 엄청 많이 오기는 왔는데 그다지 피해는 없습니다. 여기가 좀 시골집이라 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그런데 취약하긴 거는 한데 뭐 이 정도 와가지고는 괜찮습니다. 예전부터 사람이 살던 집이기 때문에 자 찾아보기 탭 누르시고 여기다가 N모드 버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안 할게요. N모드 버스 4 쓰겠습니다. N모드 버스 4인데 주의하실 것은 최신 시험판 이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직 안정적이지가 않고 2.1.0 버전 이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버전. 범준님 반갑습니다. 여기 사는 지역이 어디냐? 경상남도 함안군입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오늘. 다른 지역에는 약간 물난리가 났나 보네요. 자,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 끝났고요.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초기 세팅을 하는지 볼 건데요. 일단 시리얼 포트 추가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시리얼 포트 추가한다. 1번. 자, 그리고 폼 로드 이벤트로 갈 거예요. 자, 메인 폼 선택하시고 이 메인 폼이라는 거는 요 네모난 박스 아무데나 누르시면 폼 1이라고 여기 나오죠. 번개 모양 누르신 다음에 로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요 안에 자 모드버스 관련 설정을 여기다가 한다. 여기다 할 건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네임스페이스 추가하기. 자 제일 상단에 using modbus.device 이거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modbus.device.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8편에서 그 추가해놨던 자료 어딨냐? 이걸 쓰면 되는데 복붙이 안 되네요. 그럼 뭐 손으로 써야죠 뭐. 손으로 쓰겠습니다. 자, 방금 N 모드버스 디바이스 추가 요 첫 번째 화살표 한 거고,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다 만드시면 돼요.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 MSM이라고 하겠습니다. 길게 쓰지 말고 MSM 딱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자, 시리얼 포트 아까 오픈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시리얼 포트 1의 포트 네임은 COM6이고요. 자, 그리고 시리얼 포트를 오픈. 딱 개방해주고, 그 다음 모드버스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얘는 언더바 모드버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MSM이라고 만들었다, 그죠? MSM, 이꼴, 저도 외우지는 못합니다. 시리얼 마스터의 Create RTU.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의 Create RTU의 시리얼 포트 1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얘가 예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이거 이제 타임아웃 설정을 해줘야 되네요. MSM에 이거는 설정 안 해줘도 그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리드 타임아웃하고 라이트 타임아웃을 둘 다 그 100으로 세팅해 주겠습니다. 리트라이라고 된 거는 뭐겠습니까? 혹시나 통신에 실패하면 몇 번 재시도를 하겠냐 이 말이겠죠? 0이라고 해두죠. 한 번 해보고 실패하면 깔끔하게 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7북이라면 여기랑 굉장히 가까운 곳 아닌가요? 요 대산 넘어가서 조금만 가면 아닌가? 길은 잘 모릅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요까지 하면 모드버스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자, 버튼 2개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켜기, 이게 끄기. 아우, 요새 뭔가 하면 할수록 약간 좀 힘든, 이게 호흡이 조금 딸리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자, 그럼 켜기라는 걸 이제 더블 클릭하면 버튼 누르면 뭐 할래가 나오면 되겠다, 그죠? 이제 이 라이브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아까는 막 뭐를 보내줄지 막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엄청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M2M 점 찍어보면 라이트 싱글 코일이라고 함수가 바로 나옵니다. 요 함수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는데요. 요 함수의 레퍼런스를 제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내용 요 3번 M 모드버스 4 레퍼런스라는 거를 딱 눌러보시면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요 함수 이름들 다 보이죠? 이것도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요걸 하기 전에 자, N 모드버스 4 M 모드버스 4에서 라이트 싱글 코일 사용하기. 그럼 지금 사용할 함수 원형을 제가 따올 건데요. 여기 있네요, 그죠? 라이트 싱글 코일, 이게 함수 원형입니다. 오, 그렇죠. 참, 서식이 들어가 있네. 자, 그럼 얘가 함수가 실행됐을 때 뭐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없죠, 그죠? 이 함수에다가
뭐를 어떻게 집어넣어 주면 되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뭔가를 하겠지. 그죠? 이거 어떻게 쓰지? 잠깐 여기서, 자, 이게 이 함수 자체가 라이트 싱글 코일이기 때문에 이미 펑션 코드 5번이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 게, 원래 로우 데이터에서 입력을 해 줘야 되는 게, 국번, 2번, 그 펑션 코드, 그 코일 주소, 명령, CRC16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펑션 코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라이트 싱글 코일 함수를 불렀으니까 펑션 코드 5번인 거고, CRC16은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줌. 그럼 남아있는 게 국번하고 요 3개 1번, 3번, 4번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 둘, 3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국번이 되는 겁니다. 요게 코일 주소, 요게 명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은, 이 국번은 원래부터 1바이트예요. 1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8비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이 C샵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C샵의 자료형하고 또 어떻게 호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C샵에 부호가 없는 8비트 정수가 바이트죠. 바이트이다. 그러므로 국번을 바이트라고 씁니다. 근데 코일 주소는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인데, 이것은 일단 ushort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16비트 정수이기만 하면 돼요. ushort이다. 그러니까 ushort라고 된 이 자료형은 C샵에서 16비트 음수가 없는, 부호가 없는 이라는 말이 음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양의 방향으로만 16비트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변수가 만들어지는 게 ushort다. 그 명령은 원래 16비트 정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얘가 알아서 커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원래 16비트로 FF00이나 0000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16비트인데 함수에서 true pulse로 입력해주면 알아서 생성해줌. 그러니까 요 제일 마지막에 부울이라고 된 거는 true pulse 집어넣어주는 건데, true라고 해주면 켜라는 거고, pulse로 하면 끄라는 의미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이 다 나왔다, 그죠? 요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펑션 코드가 1번이니까 0x01, 그 다음 코일 주소가 뭐냐? 0이잖아요. 0x0000, 그 다음에 true, 켠다니까 true.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를 쓸 때 주의할 게, 위쪽에 보시면 타임아웃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읽기 타임아웃, 이게 쓰기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냐면,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어떤 명령을 보내요. 그럼 얘가 100% 응답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꺼져 있을 수도 있고 고장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명령을 보낸 다음에 응답을 기다리는데요, 그 응답이 얼마만큼 시간 안에 오냐 마냐를 타임아웃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 100이라는 값은 단위가 밀리세컨드인데 100이라는 값은 0.1초인 거예요. 0.1초 기다려주고 그 시간 안에 안 오면 실패한 거예요. 통신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는 호출된 다음에 그 응답을 기다리게 될 건데, 그 응답에 실패했을 경우에 C샵에서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try catch에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뻗습니다. 멈춰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는 그냥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이 라이브러리는 이런 구조로 써야 된다, 그냥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요 캐치가 슬레이브가 오프라인인 경우죠.
어떤 형태든지 뭐 전원이 나갔든지 고장났다든지 통신선이 절단났다든지 등등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캐치 쪽으로 빠지고, 예를 들어 버튼 눌렀는데 통신에 실패했을 때 뭔가 UI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경우에는 저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이 말이고,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성공한 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끄기를 눌렀을 경우에는 여기가 펄스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세 개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해주면 바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C샵에서 모드버스 쓸 때 반드시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약속된 규칙에 맞게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은 뭐니?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는 모양대로 내가 데이터를 만들면 반드시 모드버스를 사용하는 장비들은 그 규칙대로 응답을 하거나 제어가 되도록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칙에 맞게끔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땡이라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쓴다. 자, 그럼 요 딱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끄기. 됐죠? 라이트 싱글 코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리드 코일스 한번 가보죠. 리드 코일스는 펑션 코드가 1번이에요. 이름에서 딱 이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코일의 상태를 읽어온다. 리드 코일스. 자, 그리고 얘도 예시를 보면, 얘는 조금 어려워요. 얘는 여기 한번 적어보죠. 1번. 이 글자가 작으니까 좀 별로인 것 같네. 잠깐만요. 라이트, 이거 일단 리드 코일스는 PLC의 접점 상태를 읽어오는 함수이다. 함수라고 하면 될까요? 함수이다. 근데 라이트 할 때보다 리드 할 때가 약간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길이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얘가 보내는 그 데이터 자체가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리퀘스트 할 때 필요한 코일의 개수를 요청하고, 그 PLC도 마스터가 요청한 그 코일의 개수에 맞게 응답하기 때문에 길이가 가변적이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코일의 상태를 한 개 알고 싶을 때도 리드 코일입니다. 한 개 읽어오겠다. 두 개를 읽어오겠다. 리드 코일이에요. 근데 코일이라는 것은 1비트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1비트가 8개 모이면 1바이트가 됩니다. 8비트가 1바이트예요. 통신에 RS485든 RS232든 모든 통신에 기본은 8비트 단위로 통신을 해요. 그럼 통신의 기본 단위는 8비트다. 그럼 어쨌든 간 RS485로 투척 가능한 거는 무조건 8인승 버스에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8인승 버스에 한 명 타도 상관없는 거죠. 한 명 타서 보내든 두 명 타서 보내든 상관없는데, 10명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10명이면 8인승 버스가 8명을 다 태우는데 2명이 남잖아요. 2개의 비트가 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차를 하나 더 빌려야 되겠죠. 버스가 한 개 있던 게 2대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32명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30명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8명 오세요. 1호차에 타서 보내고, 2호차 보내면 16명 보낸 거죠. 3호차 24명 보낸 거고, 그래 보내도 6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6명은 4호차에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일을 한 개
한 개 리드할 때는 버스가 한 개 필요한데 30개 주소를 그 코일 상태를 알고 싶을 때는 버스가 4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버스 개수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고 그 버스가 데이터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프로토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리퀘스트고 요게 리스폰스예요. 잘 보시면 자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슬레이브 어드레스 무조건 9번입니다. 그리고 펑션 코드 1번 넘버 1입니다. 그 다음 이거 똑같습니다. 코일의 시작 주소. 이거는 라이트 싱글 코일은 그 제어하고자 하는 주소를 말하는 거고 얘는 시작 주소와 개수로 나눠져 있어요. 시작 주소와 한 개 알고 싶으면 여기 1이라고 하면 되겠죠. 16진수로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CRC다. 그러니까 보내는 리퀘스트는 길이가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리퀘스트는 길이가 고정이다. 근데 보내는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 보시면 데이터가 요 한 칸이 버스 한 대인 거예요. 요 한 칸이 보낸 개수에 맞게끔 8명씩 태워가지고 길이가 어떨 때는 많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작성을 해 나가면 되는데요. 어차피 응답하는 거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보내는 것만 우리가 알아내면 돼요. 받는 거는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여기만 우리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그러나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떻게 리퀘스트를 보내는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다. 자, 오늘 이제 다 못하면 또 내일 이어서 할 거니까요. 차근차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 상에서 요거 국번이에요. 펑션 코드 고정이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게 코일의 시작 주소 상위 코일의 시작 주소 하위 그리고 이게 요청 개수 상위 요청 개수 하위 그렇다면 요청 개수가 16비트로 돼 있고 주소도 16비트 두 개 합쳐서 32비트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 CRC죠. CRC 이거는 반대로 했죠. 하위 상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바이트 배열 구성해가지고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얘가 보내줘야 될 게 뭔지를 잘 디파인 하시면 되는데요. 리드 코일스라는 펑션 코드 쓸 거니까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M-Modbus4 라이브러리에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얘는 고정이고 얘는 지가 알아서 계산해 줄 거니까 국번하고 내가 원하는 그 코일의 시작 번지와 몇 개를 읽어올 건지만 결정을 해주면 라이브러리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게 될 것이다. 됐죠? 그럼 요 논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뭘 해보냐면요. 자, 똑같이 연결하되 예제 3번 %QX 0.0.0에 연결된 램프를 온오프하고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리드 코일스로 확인해 보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PLC 쪽에서 설정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면 그 리드 코일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요 C넷에 설정된 거는 제가 별도로 또 캡처해 가지고 올려 놓을게요. 지금은 없지만 그럼 C넷 들어가 가지고 자, 채널 리번 모드버스 설정에 쓰기하고 읽기하고 똑같은 주소를 쓰도록 해 놓을 겁니다. 이거 그냥 버튼 할까?
램프 말고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 이게 낫겠네. 자, 온오프 하고, 요거는 그대로 하고, %ix 0.0.0에 버튼을 연결해서 버튼의 눌려짐 상태를 리드 코일스로 읽어오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버튼을 또 하나 달아야 되니까, 자, 버튼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자, 버튼은 요 NO 접점에 그 24V를 나눠서 연결하면 되죠. 한쪽 접점은 24V 플러스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연결해주고, 반대쪽 접점은 A1번에다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A1번이 %ix 0.0.1이더라.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얘가 A1번에 %ix 0.0.1. 그러면 곧 Cnet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가면 돼요. 왜냐면 여기 저 읽기 작업하는 게 ix 0.0.1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아이고, 물 한 모금만 더 먹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답. 자, 그러면 C샵은 프로젝트를 카피해 가지고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계속 설치하고 다시 하고 하면 좀 시간 낭비가 있으니까 예제 방금 만들었던 2번을 3번으로 카피해다가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계별로. 일단은 버튼을 하나 만들죠. 이 버튼을 누르면 저 버튼에다 뭐라 쓰지? 점검이라고 하죠. 리드 코일이었을까? 리드 코일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 레이블 1에 여기다 결과가 뜨는 거예요. 켜져 있냐 꺼져 있냐 하는 거를 레이블 1에다가 글자를 바꿔치기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럼 지금 여기서 써야 되는 함수가 뭐냐 한다면 MSM의 리드 코일스인데, 얘도 우리 레퍼런스에 한번 뒤져보는 거예요. 리드 코일스.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자, 리드 인풋스 이건가? 이거 뭐지? 리드 인풋스는 뭐야? 자, 리드 코일스 요 있네요, 그죠? 그럼 요 녀석의 함수 원형을 쭉 보니까 또 여기서 또 한 슬라이드 한번 만들어 보죠. 리드 코일스. 자, 요래 딱 생겼고, 이제 딱 보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리드 코일스. 첫 번째, 국번. 두 번째, 코일의 시작 주소. 그 다음 명령이 아니고 개수인 거죠. 개수. 몇 개? 그럼 딱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알겠다, 그죠? 국번하고 펑션 코드하고 코일 시작 주소하고, 그 다음 얘는 명령이 아니라 개수와 CRC16인데 개수 부분도 부호가 없는 16비트 전수라서 U쇼트다. 맞죠? U쇼트 둘 다 16비트 정수기 때문에 국번, 코일 주소, 시작 주소 몇 개인지만 보내주면 얘가 반환을 하게 될 건데,
아까 반환되는 데이터 자체가 이거 해석하기가 좀 복잡한데 얘가 엄청난 강점이라고 한다면 응답 데이터를 자기가 알아서 해석해서 부울 배열로 반환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울 배열. 그러니까 원래 모드버스 프로토콜이 그런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가 편의성 측면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앞에 여기 부울 배열 보인다 그죠? 리턴 타입에 그러니까 리드 코일스라고 하는 함수의 반환 값은 부울 배열인 겁니다. 그럼 이 부울 배열은 예상컨대 내가 보낼 때 여기 몇 개 부분에 한 개를 썼으면 한 개가 돌아올 거고 두 개를 썼으면 두 개가 반환될 거고 100개를 쓰면 바이트 배열, 부울 배열 100개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겁니다. 그럼 그 논리를 바탕으로 자 국번 1번에 시작 코일의 시작 주소 0번에 나는 0000이죠. 엄밀히 말하면 16비트니까 나는 한 개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0001. 그럼 이 16비트하고 저 10진수 간의 변화는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적는 거나 이렇게 적는 거나 같아요. 제가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1이 어차피 16진수로 해도 0에서 01이고 0은 이거고 1을 16비트로 해도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10진수로 적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2바이트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건 1바이트고 이건 2바이트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건데 아래처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까먹으면 안 되죠. 트라이 캐치고 캐치 부분은 응답 실패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얘가 이게 땡이 아니라 반환이 있다라고 했죠. 부울 배열입니다. 데이터. 그럼 이 부울 배열은 한 개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한 개 들어있겠죠, 그죠? 그 한 개를 부울 배열이니까 이게 배열이니까 배열의 문법을 따라야 되겠죠. 배열의 문법이라는 것은 배열의 이름 뒤에 대괄호 열고 인덱스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한 개 있는 게 확정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0번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true냐 false냐를 논하면 되겠죠. true라는 얘기는 on이라는 얘기고 false라는 얘기는 off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요때 각각에 맞춰서 레이블 1의 텍스트는 켜져 있음, 요거는 꺼져 있음, 오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거 하기 이전에 버튼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들 재미가 있으십니까? 어렵죠?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자, A 1번에다가 버튼을 달겠습니다. 지금 PLC는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C#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조금 더 크기를 키울게요. 생각보다 글자가 많이 나오네. 여기 또 디버그 시작을 눌렀네. 안돼. 자, 디버그 중지. 자, 꺼져 있음인데 제가 버튼을 한번 누르고 있어 보겠습니다. 딱 누르고 있으면 잠깐만요. 이게 이게 코일 주소가 이게 좀 애매하다. 잠시만요. 그럼 주소 이게 어떻게 매핑이 되는 거지? 제가 아까 좀 애매하다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럼 이거는 리드 코일스가 아니라 아까 인풋이라고 된 거 그건가? 리드 인풋. 잠시만요.
number of 리드 인풋 이건가 보네요. 자, 함수 C샵 함수를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드 코일스가 아니고 리드 코일스는 보니까 그 라이트 싱글 코일 할 때 사용했던 그 접점의 상태가 읽어와지는 거고 이거 말고 이게 작동되면 제가 내용 정정하겠습니다. 자, 리드 인풋스라는 걸로 함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런 거 비교해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누르면 꺼져 있음이고 아마도 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누르면 켜져 있음. 그죠? 떼고 누르면 꺼져 있음.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잘 보세요. 눌렀다가 뗐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확인을 하면 C샵 입장에서는 얘가 꺼져 있는 겁니다. 지금 눌렀을 당시에는 제가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체크를 하면 켜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뗐습니다. 그럼 얘가 다음번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켜져 있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방금 제가 하려고 했던 그 기능은 리드 코일스가 아니라 리드 인풋스입니다. 리드 인풋스. 펑션 코드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요 녀석은 자 0번 PLC에서 C넷 설정할 적에 여기 읽기 영역 주소를 요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읽기 영역의 주소. 읽기 영역의 주소를 리드 인풋으로 읽어온다. 그러니까 버튼 같은 거의 접점 상태를 읽어오는 거는 리드 인풋이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와 쌍벽을 이루는 게 이제 리드 코일스입니다. 리드 코일스는 뭐냐면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리드 코일스 구조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리드 코일스는 PLC에서 쓰기 영역의 접점 상태를 읽어올 때 사용한다.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리드 인풋이라는 거는 뭐냐면 버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버튼을 우리가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까? 이 버튼은 그러니까 읽기 전용인 겁니다. 읽기 전용, 쓰기 읽기 둘 다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버튼을 마스터가 원격 제어 쓰기 작업을 해가지고 하이로 만들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버튼은 애초에 입력 도구인데 그래서 입력 전용과 입출력 전용 이렇게 나뉘는데 리드 인풋은 이거는 이제 입력 전용인 겁니다. 입력 전용. 그리고 리드 코일스는 입출력 겸용이 리드 코일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걸 확인하려면 지금 이 회로도대로 확인을 하려면 이거는 리드 인풋이고요. 리드 코일스도 밑에 만들면 되죠. 자, 얘는 레이블 2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 얘를 누르면 똑같이 하는데 리드 코일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코일의 이 0번지라는 것의 의미가 얘는 램프예요. 램프. 요 녀석은 아까 라이트 싱글 코일 할 때 사용했던 그 주소, 쓰기 주소의 그 0번이 리드 코일스고 요거는 버튼이 되는 겁니다. 읽기 전용. 그 차이만 이거다라는 것만 알면 이 함수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예제를 돌려보면 자 아래 둘 다 누르면 꺼져 있음. 결과를 저기다 출력했구나. 자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처음에 둘 다 누르면 꺼져 있음이라고 나오겠다, 그죠? 그럼 제가 이 켜기 눌러가지고 램프를 켜겠습니다. 램프 켜진 다음에 두 개를 눌러보면 리드 코일스 쪽이 켜져 있음이라고 나오는 거 된다, 그죠? 이 리드 코일스는 램프가 켜져 있다. 라이트 싱글 코일 사용할 때 쓰는 그 쓰기 접점 주소가 리드 코일스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리드 인풋이라는 거는 내가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켜져 있는 거고, 빼면 꺼진 거고, 그죠? 리드 코일스는 지금 누르면 켜져 있는 거고, 끄기 누른 다음에 누르면 꺼져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인지 인지되시죠, 그죠? 재밌네. 리드 코일스와 인풋스. 됐습니다. 스카이님 제가 환영 인사를 드렸던가요? 기억이 나질 않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C샵에서 잘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고속으로 그게 일단 좀 확신은 없는데 한번 제가 기능을 만들어 보긴 하겠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자,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자, 요 버튼은 타이머 시작, 버튼을 두 개 만들겠습니다. 버튼을 두 개 딱 만들어 가지고, 자, 왼쪽 버튼은 타이머 시작, 요거는 타이머 종료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컴포넌트 고르는 데서 타이머라고 된 걸 선택을 해줘요. 타이머. 그리고 이 타이머의 인터벌을 500으로 설정할 겁니다. 그럼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500ms 0.5초라는 말이거든요. 2분의 1초, 1초에 두 번 어떤 타이머를 호출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 타이머를 아래쪽에 타이머 보이죠? 더블 클릭하시면 타이머 틱이라는 이벤트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이게 0.5초마다 어떤 작업을 반복하겠다 이런 의미로 작동이 됩니다. 그럼 지금 얘가 뭘 하느냐? 버튼 3번을 누르면 했던 행위하고 버튼 요 4번을 누르면 하는 행위를 순차적으로 타이머에서 0.5초 간격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타이머 시작을 누르면 타이머가 디폴트로 enabled가 true가 된 게 아니니까, 자, 타이머 1 스타트, 타이머 켜겠다 이 말인 거죠. 작동해라 이 말이고, 타이머 종료는 멈춰라. 그럼 저 타이머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어떤 작업을 하게 될 거고, 스탑을 누르면 멈추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런 관계일 때 타이머 시작을 딱 눌러두고, 생각보다 안정적이네. 잘 보세요. 그럼 요 상태에서 제가 켜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켜져 있음으로 바뀌죠, 그죠? 끄기, 켜기, 끄기. 버튼도 한번 눌러보죠. 그러니까 0.5초 간격으로 C샵에서 PLC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깐깐한 사장님이죠, 그죠? 온, 오프, 온, 오프. 기계 입장에서는 0.5초라는 거는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0.5초면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온, 오프, 온, 오프. 램프 켜짐, 램프 꺼짐. 타이머 종료. 타이머 꺼지면 이제 작동 안 하고 수동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됐죠? 요 예제를 잘 뜯어보시면 뭔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제 다음 4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보죠. 자, 4번 예제는 리드라이트 레지스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드라이트 레지스터. 그러니까 레지스터도
읽기 전용이 있고 읽고 쓰기 겸용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세팅을 하지? 아우 잠시만요. 자, 일단 한번 해보죠. 근데 일단 그 전에 자 PLC에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읽기 전용과 읽기 쓰기 겸용 두 개로 나뉜다. 일단 모드버스에서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읽기 전용 레지스터를 읽어 올 때는 리드 인풋 레지스터입니다. 인풋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겸용 레지스터를 읽어 올 때는 리드 홀딩 레지스터입니다. 홀딩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읽기 전용이라는 얘기는 쓰기는 안 되겠다, 그죠? 요 홀딩 레지스터에 쓰기 작업을 할 때는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혹은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요 용어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다, 그죠?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기 전용 레지스터라는 거는 뭐냐? 읽기 전용이 그리고 읽고 쓰고 겸용이라는 건 뭐냐? 이건 저도 정확히 구분을 못 하겠는데요. 눈치껏 봤을 때 읽기 전용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변경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스터가 PLC 내부의 어떤 레지스터 설정 값을 설정은 하지 말고 확인만 하는 용도일 때를 읽기 전용이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리고 5번은 마스터가 PLC의 값을 설정할 때는 그 읽고 쓰기 전용을 사용하는 것 같다. 아니면 읽기 전용은 이것도 가능하겠죠. 센서 값을 읽어올 때. 그러니까 PLC에서 센서 값 측정해가지고 메모리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PLC는 쓰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메모리에다가. 그러면 마스터 장비는 그 레지스터 값을 읽어갈 때 센서 값을 읽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마스터가 PLC의 센서 값 저장하는 그 공간에다가 뭔가 쓰기 작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 변수 자리는 센서 값 측정한 거를 저장하는 자리인데 마스터가 원격 제어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를 읽어 센서 값을 들고 가면 되지. 거기다가 굳이 무슨 값을 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읽기 전용이다, 그죠? 그런데 읽고 쓰기 전용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어떤 값을 전달해 줄 목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모터가 돌고 있는데 PLC에 모터가 돌고 있는 속도를 결정하는 무슨 변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변수를 마스터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더 빨리 돌아라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면 더 빨리 돌아가고 낮추면 천천히 돌아가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반대로 설명한 건가요? 홀딩 레지스터가 읽기 전용인 건가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적어두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제가 대부분 사용했던 이 모드버스 장비들은 읽기 전용하고 겸용하고 그 주소가 다 같은 애들을 사용해가지고 혼용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그 경계를 구분을 안 했었는데 오늘 그 경계를 딱 구분할 일이 생겼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자,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PLC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이걸 확인하면 좋을까? 일단 씬의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폴트 기본 설정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죠. 대신에 프로그램을 좀 바꾸겠습니다. 읽기 영역 쓰기 주소는 MW0부터 시작하고 쓰기 영역은 MW100부터 출발한다. 요 설정을 그대로 해가지고 변수를 두 개 만들겠습니다. 자, 레지스터 1은 타입을 uint로 하겠습니다. uint는 16비트짜리 정수니까 1워드에 해당하고 레지스터 1개에 해당된다 그죠? 그리고 요 녀석의 메모리는 %MW0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초기 값은 왜? 이거 16비트짜리 아닌가? uint로 해야죠 그죠? 얘가 %MW0이고 초기 값은 1, 2, 3, 4, 5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 하나를 더 만들어서 레지스터 2로 하고 얘는 똑같이 uint로 하되 %MW100에 67890을 집어넣겠습니다. 그 둘 다 읽어와가지고 누가 어디 이거 저장 안 되구나. 그렇구나. 그럼 1, 2, 3, 4와 6789 하겠습니다. 그럼 둘 다 읽어와가지고 1, 2, 3, 4가 읽어와지냐 6789가 읽어와지냐를 가지고 누가 홀딩이냐 누가 인풋이냐를 구분 지을 수 있겠다 그죠? 하여간 %MW0에는 1, 2, 3, 4가 들어있고 %MW100에는 6789가 들어있습니다. 현 상황에. 그리고 지금 씬의 설정은 읽기 영역 주소는 MW0이 세팅이 되어 있고 쓰기 영역 주소는 MW100이 세팅이 되어 있고 각각 주소가 이제 0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함수를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일단 이 코드를 아무것도 작동하진 않지만 메모리만 할당해 놓은 이 코드를 PLC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재밌다. 자, 접속. 쓰기. 자, 런 모드 해놓고 접속 끊고 통신선 바꾸고. 자, 한번 확인해 보러 갑시다. 자, C샵도 프로젝트를 4번으로 2번을 또 카피해 가지고 4번으로 만들겠습니다. 딱 힘들다. 다들 열심히 보고 계시죠? 자, 요 라이트 싱글 코일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뭐 굳이 지울 필요는 없으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보시면 자, 방금 리드 코일스하고 리드 디스크리트 인풋이 정식 용구가 요거네요. 펑션 코드 2분이고 리드 디스크리트 인풋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방금 예제에서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살펴볼 것은 리드 홀딩 레지스터 이거부터 출발하면 뭐죠? 리드 홀딩 레지스터 얘는 이제 지금부터는 정리 안 해도 눈치껏 딱 보실 수 있겠다 그죠? 9번이고 펑션 코드 3번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레지스터 시작 번지고 몇 개 가지고 올 거냐? CRC16 총 8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지금 개수라는 게 나왔잖아요. 개수가 나왔으니까 그 반환되는 값이 여러 개일 것이다. 아까 버스 얘기 기억하시죠?
레지스터가 한 개일 때는 이번에는 레지스터는 16비트 단위예요. 통신할 때 사용하는 버스는 8인승입니다. 그러면 레지스터 한 개를 담기 위해서는 버스가 그 8인승 버스 2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레지스터 한 개면 8인승 버스 2대. 레지스터 2개를 읽고 오라고 했다면 8인승 버스 4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개념이다 라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잠시만요. 뭐 굳이 뭐 이 요거를 굳이 뭐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현재 함수만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사용할 함수가 리드 홀딩 레지스터 여기 있네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리드 홀딩 레지스터. 자, 또 극복을 한번 해보죠. 딱 쉽죠, 그죠? 국번이고 레지스터 시작 주소입니다. 그리고 몇 개, 구조 똑같죠? 아니, 범준님께서 녹한다에게 커피 한잔 하라는 의미로 왜 안 뜨지? 저기 제 챗봇에 또 고장이 났나 보네요. 자, 하여간 범준님께서 녹한다에게 응원의 의미로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국번하고 CRC16 고정이고 요거 뭐 다 똑같다, 그죠? 펑션 코드 이거 레지스터 주소고. 근데 대신에 얘는 이게 포인트인 거죠. 아까와 다른 차이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응답 데이터를 자기가 알아서 해석해가지고 Ushort 배열로 반환한다. Ushort라는 게 뭐였습니까? Ushort는 16비트짜리 정수예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16비트짜리 레지스터를 한 개 읽었다면 Ushort 배열 한 개가 되는 거고, 2개를 읽었다면 Ushort 배열 2개가 되는 건데, PLC 쪽에 32비트짜리 변수였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32비트짜리 변수였다면 모드버스는 지금 실제로 C샵에서 받은 거는 Ushort 배열 2개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2개를 찢고 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32비트짜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 짓거리를 8편에서 했는데요. 아마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은 이제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고, 일단 요거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게 리드 홀딩 레지스터 누르면 결과는 라벨에 출력하는 걸로. 라벨. 자, 그럼 지금 이 버튼 눌렀을 때 요 레이블 1에 1, 2, 3, 4든 6, 7, 8, 9든 둘 중에 하나가 출력이 될 건데 뭐가 출력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죠? 딱 누르고, 자, 트라이 캐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요 들어가야 될 게 MSM의 리드 홀딩 레지스터 딱 하면 가로 이름은 바로 매개 변수 3개다, 그죠? 9번 1번에 0번지에 1개를 읽어와라. 반환값이 있었습니다. Ushort 배열이었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Ushort array의 데이터 받아가지고, 근데 1개를 요청했으니까 무조건 1개가 받아와졌겠다, 그죠? 그 1개의 데이터를 레이블 1에다가 출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배열의 문법을 따라야 되겠죠? toString. 이거는 문자열로 들어가야 되니까 스트링으로 바꿔라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누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1, 2, 3, 4가 나올 것인가? 6, 7, 8, 9가 나올 것인가? 제 생각에는 6, 7, 8, 9가 나올 것 같습니다. 6, 7, 8, 9 아닌가? 슈퍼 스티커예요? 슈퍼 스티커도 제가 챗봇에 등록해 놨는데요. 이 유튜브 이놈들이
그 채팅창 스크립트를 계속 바꿔가지고 또 그 수정해야 되겠네요. 아, 맞췄죠? 6789. 아, 그러니까 리드 홀딩 레지스터라는 것은 리드 홀딩 레지스터는 PLC에 여기 쓰기 영역, 읽고 쓰기 겸용 주소를 가지고 오는 게 홀딩 레지스터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거 겸용. 자, 그럼 또 버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할 것은 리드 인풋 레지스터죠. 리드 인풋 레지스터를 싹 누르면 얘 구조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리드 인풋 레지스터 매개 변수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레이블 2에 결과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해보죠. 6789 1234 됐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 여기에 이어가지고 한 개 더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리드 인풋 레지스터도 여기 넣어놔야 되겠네요. 자, 리드 인풋 레지스터. 아, 재밌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그죠? 흥미진진한 결과. 아, 이거 안 바꿨구나. PLC에서 읽고 쓰기 영역의 레지스터 값을 지정된 개수만큼 읽어온다. 얘는 읽기 전용 레지스터 값을 읽어온다. 리드 인풋 레지스터입니다. 됐죠? 읽기 전용. 안에 설명은 똑같고요. 그럼 이제 쓰기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기 작업은 함수 이름이 뭐냐면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이게 기본입니다.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일기 전용은 뭡니까? 일기 전용.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자, 얘는 찾아보면 다 있죠.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여기 있네요. 자, 딱 눈치껏 보시면 바로 쉽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쓰기 작업을 할 때는 응답받는 데이터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반환 타입이 보시면 보이드예요. 아니, 왜 이게 글자가 이래 되냐. 함수에 보시면 이 리턴 타입이 보이드잖아요. 이 보이드의 의미는 나 반환값 받은 거 아무 의미 없다. 이제 이거랑 같은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얘는 국번하고 레지스터 주소가 되는 거죠. 레지스터 주소. 한 개의 레지스터에다가 쓰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값이 되는 겁니다. 값. 아, 그러니까 얘는 쓰기 레지스터에 16비트 값을 쓴다. 그게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고, 16비트 이상을 한 번에 전송해가지고 쓸 때는 멀티플 레지스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싱글 레지스터고, 조금 있다가 라이트 멀티플 코일도 있구나. 이건 일단 패스하고. 자,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 띵 보인다, 그죠? 요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멀티플 코일도 쓸 때가 있긴 있겠네. 자, 아무튼 자, 요 얘는 반환 값 없고, 자, 국번하고 레지스터 주소와 16비트짜리 값으로 구성이 되더라.
잠시만요. 6번 펑션 코드 레지스터 주소 그 다음에 값 16비트 형태의 값을 입력 가능하다. 근데 이 16비트 안에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거 아무 형태로 넣을 수 있어요. 뭐 정수로 넣어도 되고 어차피 PLC하고 C샵 사이에 그 규격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C샵에서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로 저장해올 수도 있고 부호가 없는 걸로 저장할 수 있는데 대신에 32비트짜리는 안 되겠죠. 사이즈가 동일한 그 범위 안에서 다양한 자료형을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자, 한번 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요 홀딩 레지스터가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한번 해보죠. 홀딩 레지스터는 지금 PLC에 6789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MW100이에요. 그럼 쓰기 작업을 할 때는 내가 뭔가를 요 주소에다가 쓰면 요 6789가 다른 값으로 바뀌겠다, 그죠? 1234라는 것은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1234라는 값을 PLC 내부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저 값은 저대로 고정인 거고 요 6789라는 이 값은 마스터 외부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일단 이게 레지스터의 중점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버튼을 2개를 더 여기 아래쪽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이씨, 왜 스크롤이 안 나오지? 자, 그리고 요 버튼은 67899고 요 버튼은 1004 하겠습니다. 이 뭐냐? 678 원래 값이고 1004. 요 버튼을 누르면 레지스터에다가 0번지에다가 6789를 쓰는 거예요. 요 버튼을 누르면 똑같은 번지에다가 123 1004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어떤 값이 바뀌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돌아가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드라이 캐치. 자,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1번에 0번 시작 번지 0번이고 얘는 6789를 대입한다. 반환되는 값은 관심 없죠, 그죠? 이거 호출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1004를 대입한다. 이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라이브러리 간편합니까? 자, 그럼 최초 상태 2개 읽어보면 6789 1234가 PLC에 들어있다. 1004 눌러보겠습니다. 얘 1004 안 바뀌었다, 그죠? 1004로 바뀌었죠. 리드 홀딩 레지스터 얘가 읽고 쓰기 겸용이다. 그러면 6789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누르면 6789고 1004 누르고 누르면 1004다. 레지스터 값이 업데이트 되는 게 보인다, 그죠? 이게 저 레지스터 쪽이었습니다. 됐네. 자, 그럼 지금 하는 이 작업들이 자, 예제 4번이고요. 예제 4번이고 리드 라이트 레지스터를 실습하는 코드를 구현하시오.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멀티플 레지스터랑 멀티플 코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남은 게 멀티플 레지스터 지금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멀티플 코일 안 했어요. 그러면 다 한 겁니다. 그럼 다 한 건데, 그럼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 이건 언제 쓰겠냐 이거예요. 일단 그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는 언제 쓰냐 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C샵과 마스터와 PLC 간에 정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자료형은 16비트 부호가 없는 정수이다.
그러니까 16비트 부호가 없는 정수만 아니구나. 부호가 있는 것도 받을 수 있겠네. 16비트 정수이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16비트인 것만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비트라는 것은 PLC에서 워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PLC에서 32비트나 64비트를 사용하는 그 자료형 64비트의 메모리를 차지하는 자료형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일단 모드버스에서는 레지스터가 16비트 단위이기 때문에 PLC에서 사용하는 32비트 변수는 16비트짜리 두 개로 쪼개어서 취급을 해야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32비트 변수를 마스터가 읽어오기 위해서는 32비트 변수를 마스터가 읽어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레지스터를 동시에 그러니까 읽어오는 거는 어차피 개수가 있었으니까 32비트짜리 변수를 마스터가 쓰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멀티플 라이트라는 뭐 이런 말이 없냐 왜? 앞에 라이트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라이트 있었네. 그러니까 32비트짜리 변수를 마스터가 쓰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싱글 레지스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멀티플 레지스터로 쓰기 작업을 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요 32비트짜리 변수가 그러면 우리 32비트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LC에서 32비트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료형은 dint, doubleint, udint, unsigned, 부호가 없는 더블인트, 그리고 플로트, 실수형.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실수, 정수. 이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쓰기 작업을 할 때는 멀티플 레지스터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지금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그래.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근데 여기 C샵에서 비트 컨버터 가지고 막 숫자 변환하고 하는 거는 제가 8편에서 해놨으니까요. 오늘 했던 지식을 참고해가지고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멀티플 레지스터를 그냥 이런 어려운 개념으로 안 가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자, PLC에, 이걸 그냥 예제로 만들면 되겠구나. 자, 이거는 그냥 러프한 설명이고요. 자, 예제 5번을 만들겠습니다. 예제 5번은 PLC의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에 0번지에 0번지 근데 굳이 지금 프로그램 넣을 필요 없겠구나. 바로 하면 되겠네요.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 0번지에 0번지와 1번지에 동시에 값을 읽고 쓰는 예제를 구현하시오. 그러면 멀티플 레지스터를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동시에 읽고 쓰고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써야 되는 게 라이트 싱글이 아니라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 요걸 쓰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C샵을 모르면 살짝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C샵을 모르면 살짝 멘붕이 올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6번 레지스터 시작 주소가 되겠죠. 여러 개 쓰는 거니까 시작 주소가 되는 거고, 시작 주소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멀티플 레지스터를 쓸 경우에 레지스터끼리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멀티플 레지스터가 되는 거지.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차가 기차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지. 한 대 한 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값 부분이죠. 자, 얘는
쓰기 레지스터에 16비트짜리 레지스터를 여러 개 동시에 전송해서 쓰기 작업한다. 자, 국번, 펑션 코드, 레지스터, 뭐 CRC 다 확정입니다. 근데 값이 이게 중요하죠. 자, 16비트 단위로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U short가 16비트 U short가 레지스터의 단위였죠. 레지스터의 단위이므로 보내는 개수만큼 배열로 만들어서 입력해주면 오케이. 그래서 하는 과정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자, 얘도 이거를 그대로 5번으로 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안 해줘도 될 것 같네요. PLC 쪽은 지금 가만 보면 다 똑같은 코드를 쓰고 있고요. 자, C# 쪽은 2번을 카피해서 5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간단한 작업이에요. 자, 일단 마스터 쪽에서 리드 홀딩 레지스터로 두 개의 값을 동시에 읽고 오겠습니다. 자, 버튼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레이블 요 두 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값을 바꾸도록 하죠. 자, 얘가 0번이고 얘가 1번입니다. 인지됐죠? 레지스터 0번, 레지스터 1번이 저기 각각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자, 트라이 캐치. 자, MSM의 리드 홀딩 레지스터인데 국번이 1번이고 시작번지 0번지부터 두 개를 가지고 오라면 되겠죠. 0번하고 1번 두 개를 읽어오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환값은 ushort 배열이다. 그럼 요 ushort 배열 두 개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딱 들어있겠죠. 레이블 1의 텍스트는 데이터의 0을 문자열로 바꿔서 대입하라. 레이블 2의 텍스트는 데이터 1의 데이터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문자열로 바꿔라. 근데 지금 얘는 제가 뭔가를 입력을 해놨고 얘는 입력을 안 해놨습니다. 그럼 쟤는 입력 안 된 거는 0이라고 나오겠죠. 눌러보면 얘는 1004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0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하느냐, 버튼을 밑에 두 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1, 2, 3, 4와 5, 6, 7, 8이라는 값이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두 개를 지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1010하고 2020이 입력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가 보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누르면 트라이 캐치 MSM의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에 국번 1번 시작 주소 0번지인데 요 뒤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얘가 ushort 배열이니까 위에서 좀 편리하게 하려면 데이터를 만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ushort 배열 데이터는 배열의 그 이니셜라이저는 중괄호 열고 닫고입니다. 요 사이에 데이터를 콤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넣는 게 배열의 그 초기 값을 설정하는 이니셜라이저고, 그렇게 하나 하려면 배열의 사이즈를 잡아준 다음에 인덱스로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배열을 생성하고 초기 값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와 5, 6, 7, 8 됐죠? 요 두 개를 업데이트 한다. 끝났죠? 빨간 줄 안 끄이죠? 그럼 요 버튼 누르면 1010하고 2020이다. 여기가 1010, 여기가 2020이다. 그럼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면 콤마 찍고 하나 더 쓰면 되겠죠, 그죠? 그게 멀티플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입니다. 그럼 기본 1004 0인데 요거 누른 다음에 누르면 1, 2, 3, 4와 5, 6, 7, 8이 들어갔다, 그죠? PLC에서 읽은 겁니다. 이거 누른 다음에 누르면 1010, 2020이다. 됐죠?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였습니다. 자, 이제 한 개 아까 코일 할 때 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라이트 멀티플 코일. 이름에서 딱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이름에서 여러 개의 코일을 동시에 쓴다. 자, 이게 아니고. 어씨, 뭐냐? 자, 얘는 자, 요 라이브러리에 라이트 멀티플 코일 여기 있네요. 그죠? 자, 9번. 자, 이 코일의 시작 주소겠죠? 코일의 시작 주소고, 원래 근데 그 로우 레벨의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라이브러리가 쓰기 편하게 하려고 함수의 입력 값을 좀 편리하게 바꾸는 것일 뿐이지, 원래 여기 보시면 개 복잡합니다. 개 복잡해요. 우리가 저 보낼 개수만큼 버스를 나눠서 태운 다음에 보내야 되는데, 라이트 이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저 사용하는 메모리가 8의 배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 16, 32, 뭐 64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8의 배수입니다. 근데 비트는 만약에 8인승 버스에 3명이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6명의 그 손님이 있으면 8인승 버스에 8명, 8명 두 대 태워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11명이에요. 11명이면 이 버스에 태우는 순서를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1호차에 8명을 태운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1번부터 8번을 1호차에 태운다. 아니다. 2호차에 먼저 태운다. 남은 사람을 1호차에, 나머지 차에 태운다. 이런 갈림길이 있고, 그 다음 아니다. 승객의 순서를 1번부터 11번까지 매겼을 때 11번, 10번, 9, 8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8명을 나눠서 1호차에 태운다, 2호차에 태운다. 나머지 승객을 남은 차에 태운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얘가 택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저 로우 레벨로 통신을 하려면 그거 다 요 위쪽에 예시가 나와 있다. 그죠? 비트가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태운다 하는 게 이 설명이, 여기 있는 설명이 뭐냐면, 라이트 멀티플 코일에 여기 데이터를 만들 때 통신할 때 8바이트 단위로 8인승 버스 단위로 주고받기 때문에 비트를 버스에 태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가 지금 여기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그럼 요거는 쓰기 코일에 여러 개의 코일 값을 동시에 입력한다. 자, 9번 펑션 코드 코일 주소. 값인데 얘는 그 비트 하나하나 비트가 C샵에서 비트는 부울로 취급하기 때문에 필요한 개수만큼 부울 배열을 전송한다. 아까 유쇼트 배열 만드는 거와 똑같이 부울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던져주면 끝나는 겁니다. 장상길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6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6번 PLC에 읽고 쓰기 겸용 코일의 0번과 1번을 동시에 온오프하고 상태를 읽어오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그리고 오늘 이게 마지막 예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PLC 코드는 지금 또 아무런 변화가 필요 없겠네요. 왜냐? PLC 자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예제 번호만 올려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딱딱 페어를 맞춰가지고.
일단 얘는 좀 시연하기 좋게 램프를 한 개 더 달겠습니다. 램프를 자, 그러면 코드를 바꿔야 되구나. 아니다. 걔는 코드 바꿀 필요가 없구나. 자, 두 번째 퍼센트 QX 0.0.1에다가 B11이죠, 그죠? 여기다가 그 램프를 하나 더 달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제어를 하고 상태를 읽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 플러스는 24V 주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가서 B11번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자, 빨간색은 24V, 녹색은 신호선. 자, 그러면 PLC 코드는 됐고, 실제 실물 램프를 달겠습니다. 이게 1번이고, 또 램프에 선이 안 달려있네. 자, 선부터 달아야 되겠네. 궁시렁거려서 죄송합니다. 궁시렁. 자, 지금 연결되는 이 녹색 램프가 그 두 번째 접점이에요. B11번. 빨간색이 1번. 퍼센트 QX 0.0.0이고 코일 주소로 하면 0번이고 지금 연결되는 얘는 코일 주소로 하면 1번입니다. 0번, 1번을 동시에 켜고 끄면서 상태를 읽어오는 예제를 만들면 다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제. 자, 일단 이 버튼은 한 개 켜고 끄는 걸로 해놨는데 이거를 바꾸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 4가지 경우의 수를 다 만들겠습니다. 자, 어쩌냐면 얘를 누르면 아씨 왜 안 나오냐.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둘 다 이렇게 얘가 색깔이 안 찬 게 둘 다 꺼진 걸로 할게요.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채워진 거 이게 켜진 걸로 하죠. 그래. 딱 그림이 직관적이죠. 왼쪽 거 0번, 오른쪽 게 1번입니다. 그리고 까만 거 2개 다 켜는 거. 요 4가지 경우를 다 만들도록 하죠. 라이트니까 그냥 읽어올 필요는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동시에 온오프 하면 그냥 라이트 멀티플 코일 되는 거니까 하시오. 이것만 만들면 되는 거네. 자, 해보죠. 그럼 요거는 라이트 싱글 코일이 아니고 라이트 멀티플 코일에 1번에 시작 번지 0번인데 여기에 부울 배열이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울 배열의 데이터는 둘 다 꺼지는 거니까 00이 그러니까 펄스가 2개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펄스를 요 안에다가 입력을 해준다. 됐죠. 그럼 2번 버튼인 경우에는 1번만 켜지는 거니까 true 펄스라고 보내주면 되겠죠. 0번은 켜고 2번은 반대인가? 반대네 이거죠. 얘가 펄스고 얘가 true네요. 두 번째 놈만 켜져라. 그리고 얘는 첫 번째 놈만 켜져라. 이게 true 펄스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둘 다 켜져라. 둘 다 true. 멀티플 코일입니다. 작동이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누르면 녹색만 켜져야 돼요. 됐죠? 이거 누르면 빨간 것만 켜져야 됩니다. 이거 누르면 둘 다 켜져야 돼요. 된다, 그죠?
둘 다 꺼지고 딴딴딴딴딴딴딴딴 딱딱 생각했던 대로 잘 돌아가죠, 그죠?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에 PLC 코드하고 설정 같은 거 제가 캡처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별도로 라이브 방송 끝나고 챙겨가지고 넣어놓을 테니까 자료가 조금 업데이트 될 겁니다. 오늘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은 이만해가지고 끝내도록 하죠. 그럼 내일은 이제 뭘 하느냐? 어쨌든 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편에서 할 내용 1.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총동원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예제 구현하기. 이게 다겠네요. 크게 해놔야지. 그럼 지금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GPIO를 직접 제어하는 건 이미 다 보여드렸고, PLC에 어떤 그 제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원격 제어하는 예제. 그리고 내일 시간이 된다면 스텝 모터 같은 것도 한번 해보죠. 스텝 모터를 연결하고 스텝 모터의 현재 위치와 그 제어 유무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기. 뭔가 실제로 시작 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미난 것들을 1번은 이걸로 하죠. PLC의 GPIO를 다 활용하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 만들기. 야, 이거 내일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겠나? 안 되면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 제가 C샵이랑 요 모드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 무거운 내용을 과연 이해를 하고 계신가? 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피드백을 주세요. 나 이런 부분 잘 모르겠다. 네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더라. 이런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제가 들어보고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보충을 하겠습니다. 조슈아 유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실 분 질문 준비하시면서 저는 오늘 내용을 다 했으니까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한다가 대략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재미가 있었다, 훌륭했다, 흥미진진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화면 중앙 하단에 여기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후원금을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있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자금으로 시드머니로서 잘 활용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르게 후원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거나 아무 동영상이나 선택해 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딱 누르시면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하시면서 정기 결제를 하는 방법이에요. 결제는 유튜브에다가 합니다.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방법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유튜브가 떼먹는 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게 일장일단이 되는 거고,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은 녹한다에게 보내주신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좀 후원 계좌로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유튜브 하면 그 광고 수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광고 수익이 조회수 1당 1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제 녹한다는 조회수가 전혀 나오지 않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오늘 이 라이브 영상도 조회수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2, 300을 넘어서지 않을 겁니다.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분들만 보기 때문에 그럼 이 영상은 그 광고 수익이 3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채널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저는 모든 걸 다 오픈하고 기부를 한 다음에 대다수 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에 의존을 해가지고 채널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원하는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저 채팅방을 만들어 뒀으니까요. 저 채팅방,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있거든요.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저 참석하셔서 그 커뮤니티가 지금 아주 잘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남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그 오픈톡방에서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커트!